네, 지식산업센터가 요즘 워낙 불장이다 보니까 뭐 사람들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뭐 가볍게 모델하우스 방문해볼까, 분양 홍보관 가볼까 했다가 뭐 혹해서 분양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돈을 넣으시는 분들이 많이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만 뭐 분양 환불 관련해서만 3통의 전화를 받았는데요. 아는 선에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분양 상담사는 절대 안 된다, 뭐 이거 계약금 떼야 된다, 뭐 그냥 계약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뭐 입주양서를 썼는데 뭐 청약금을 걸었는데 뭐 계약금은 납입을 했는데 잘못 받은 것 같다, 발만 동동 그럴 게 아니라 이제 알고 대처를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분양 시에 취소나 뭐 계약 해제, 계약 해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이 진행되는 단계들을 살펴보면, 먼저 분양이 진행되기 전에 입주양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청약이나 예약금을 걸어두는 곳이 있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초치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떤 호실의 배정인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지정된 계약일에 이제 계약금 10%를 완납을 하게 되는 거죠. 계약금을 납입을 하는 거고, 그 다음 중도금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중도금이 뭐 1회차부터 뭐 5회차, 6회차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고, 그 후에 이제 준공이 되고 나면은 잔금을 치르게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이제 분양 절차가 완료가 되는 건데요. 워낙 많은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공급이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분양을 받는 만큼 중간에 뭐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뭐 취소나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시공사는 뭐 다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이 대처하는 게 조금 더 능수능란하게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대처가 가능하겠지만, 이제 막 알기 시작하고 진입을 한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모르는 것이 많죠. 모르는 게 많으면 일단 뭐 내가 지금 따져야 되는지 어떤 걸 요구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진행 단계별로 진행되는 절차 및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주의향서 단계입니다. 입주의향서 단계는 정말 말 그대로 내가 입주의향이 있다 라고 내비치는 단계죠. 내 인적사항이라든가 뭐 난 제조형을 원한다, 업무형을 원한다, 뭐 창고를 원한다, 상가를 원한다, 뭐 종류가 되겠고, 면적 몇 평을 원한다 라는 걸 이제 간략하게 적어서 제출하는 거죠. 이때 제출 서류를 보면은 개인은 신분증, 사업자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뭐 사업자 등록증 혹은 뭐 명함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 현장별로 차이가 있는데 뭐 인감을 제출하라, 뭐 등본을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시행사에서 요구하기보다는 아마 그냥 분양 상담사가 개인적으로 약간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압박하기 위해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양서를 양식을 보시면 아마 하단에 첨부 서류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주양서를 살펴보시고 아래 하단에 뭐 신분증이면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이면 사업자 등록증 이렇게 안내를 하기도 하니까 한번 보시고 첨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제출한 이후에 내가 개인 사정으로 뭐 분양을 못 받게 됐다 하는 경우 그냥 입주양서 철회하시면 됩니다. 취소 요청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입주양서 자체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뭐 취소하셔도 아무런 제재 사항이 없습니다. 입주양서 제출하면서 함께 첨부했던 서류 같은 경우는 뭐 파기해 주세요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되돌려 주세요 뭐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입주양서 단계는 아무런 제재가 없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청약금, 예약금, 가계약금이 들어간 경우입니다. 청약금이나 예약금, 가계약금 모두 신탁계좌로 입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호실을 지정받게 됩니다. 나는 어떤 호실, 뭐 501호면 501호, 501호에 대해서 내가 청약금을 낸다, 내가 예약금을 낸다, 내가 가계약금을 낸다, 일부 금액을 이제 입금을 하는 거죠. 초치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초치기도 보시면 호실별로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씩 입금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청약금, 예약금, 가계약금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내가 청약금, 뭐 가계약금, 예약금을 입금한 뒤에도 개인 사정으로 취소를 하고자 한다 라고 하면 아무런 제재는 없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얼마든지 취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대신 이제 내가 납부한 금액을 환불받고자 할 때는 환불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은 2주에서 4주 정도 뒤에 환급이 되겠습니다. 이거 왜 바로 안 주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시행사가 돈을 직접 받고 취소해? 그럼 알았어 그냥 줄게 이게 아니라,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이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회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납부하는 것도 안전하게 자금 관리할 수 있도록 신탁계좌로 납부를 하는 거고요. 신탁계좌에서는 매번 뭐 환불만 해줄 수는 없는 거죠. 자기 업무 할 게 있는 거고, 지정된 날짜가 있습니다. 환급해주는 환급일. 그 날짜에 이제 환급 신청서 모인 것들을 검토해서 이제 환급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신청서 내고 나서 환불되기까지 약간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금을 입금한 뒤에 취소 요청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계약금 10%를 완납했는데
갑자기 이거 취소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취소할래요?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돈 돌려주세요. 한다면 당연히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안 됩니다. 이건 계약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환불 불가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해당 호시를 배정받고 계약금을 입금한 뒤라도 아직까지 계약서 발행을 안 했다면 취소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마 영상이 나가고 나면 많은 이제 분양 영업사원들이 실효를 누를 것 같긴 한데, 네, 일단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계약서 발행 전이라면 취소 요청할 수 있고요. 취소도 가능합니다. 대신 위와 마찬가지로 환불 요청서를 제출해야 되겠고요. 2주에서 4주 정도 뒤에 납부한 계약금 10%가 환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 외에 일반 부동산, 아파트를 계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소유자한테 가계약금을 보냈는데, 계약금을 보냈는데 취소하려고 한다. 이걸 된다, 안 된다 얘기가 많죠. 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계약을 진행하고자 한다, 가계약금이 오고 간다 할 때는 세부 내용을 상세하게 문자로 보내죠. 어디 몇 동 몇 호, 매매냐, 전세냐, 월세냐, 거래 금액은 얼마, 오늘은 계약금 중 얼마 일부를 보낸다. 내용이 특약사항 내용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다. 계약은 언제 하기로 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양쪽에 다 문자로 보냅니다. 딸랑 돈만 보냈을 때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취소했을 경우에 이제 환불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계약이 이제 무산이 되는 거고, 이렇게 계약이 성립이라 할 수 있는 주요 내용들이 양쪽에 다 전달되고 합의가 된 부분이라면 가계약금을 보내더라도, 일부의 금액을 입금하더라도 이거는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거죠. 부동산은 당연히 계약이 성립해야, 계약이 진행되어야 이제 본인들이 수수료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계약을 끌고 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금액만 입금되더라도 계약이 성립이다라고 볼 수 있는 이 주요 항목들을 양쪽 계약 당사자들한테 보내는 겁니다. 잠깐 말이 샜는데, 분양 계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단순히 계약금만 입금한 걸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입금 후도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